이번 시간에는 30분 문제입니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 중에서 위험 방지. 1번 공공안녕은 그제 안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가 법 질서의 불가침성. 두 번째가 뭡니까?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의 불가침성. 세 번째,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 이렇게 세 개인데 중에서 제1 요소는 법 질서의 불가침성. 이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경찰이 생긴 이유가 뭐냐? 공적 질서 유지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법조치의 불가침성이 제1요소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공의 질서.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개인이 준수해야 될 불문규범의 정체. 여기 불문규범의 정체가 뭐라고 했죠? 지배적 가치관, 윤리관, 도덕관.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이 아니고 안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불문규범이 속물화되는 현상으로 그 영역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지? 앞에서 봤던 거죠. 이번은 맞는 거네. 요거는 이렇게 봐도 돼. 이게 그 최근에 보면 이제 경범죄 적법 같은 거 있잖아. 그 가벼운 건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처벌하고, 그지?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그 왜 그렇게? 그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응? 그런 사회적인 어떤 요소도 있죠. 또 이런 것도 있다, 그지? 또 엘리네크라는 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윤리의 최소한이 법이고 법의 최대한이 윤리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윤리나 도덕이죠. 그런 것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야? 이 법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윤리나 도덕 같은 자율적인 게 더 바람직하잖아. 강제성을 띤 타율적인 법보다는. 근데 요새는 뭐 워낙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자율적인 게 조금 이제 힘들어서 강제력이 이제 수반되는 법이죠. 이 법으로 규율하는 현상이 자꾸 늘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공공의 질서란 개념 자체가 옛날에 비하면 자꾸 축소가 되고 있다. 이번은 맞는 말입니다. 3번 업무에 합당한 사례 깊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 요거는 외관적 위험이죠. 모상위험은 뭐예요? 모상위험은 오판. 말 그대로 잘못된 판단이거든. 다른 말로 이제 추정성 위험. 이렇게 이제 부르는 분도 있어요. 또 상상 위험이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개입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리고 4번. 위험의 현실 여부에 따라서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에만 담당화된다. 들었죠? 추상적 위험도 가능하지. 보통 추상적 위험일 때는 보통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뭐 범죄 예방 있죠. 범죄 예방. 위험의 방지. 이런 걸 위한 어떤 준비 있죠. 준비 단계. 이런 경우는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도 가능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 30번은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틀렸다.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31번 경찰의 임무.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제 줄여서 이제 경찰법 3조에서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도 범죄 피해자 보호자, 그러니까 교통의 단속, 고의의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치? 뭐 경찰법 3조라든지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이번 법 제시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로서 그치? 공법 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되어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그치? 근데 이게 공법 반대적 의미가 사법이잖아요. 그 사법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건가? 사법일 때? 사법일 때도 우리가 개입을 할 때가 있지. 근데 무조건은 안 되고 불가피한 경우죠.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그지? 불가피한 경우는 경찰이 그 사법적인 관계에도 개입할 여지가 있지. 근데 들어갔을 때 잠정적 보호에 그쳐야 되고 최종적인 규제는 안 되죠. 그 누가 하는 거죠? 그 법원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 공공의 질서. 이 앞에서 봤던 문제죠. 그지? 불문규범의 총체. 지배적인 가치관, 윤리관, 도덕관 이런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지배적인 가치관에 따라가려는 그런 경향이지. 그래야 뭐야?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만 이상하게 살아간다.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서 또라이 취급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지하철을 탔는데 앞에 그 만약 나이 드신 분이 딱 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양보하죠. 그 양보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또 쳐다보죠. 그런 거는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 되겠다, 그지? 그런 지배적 가치관, 윤리관, 도덕관 그런 거를 불문교의 정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죠. 그다음 위험은 가까운 장래 공공안정이나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틀렸죠? 앞에서 문장에서 봤는데 우리가 이제 추상적 위험 같은 경우도 개입할 수가 있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위험 방지 어떤 준비 단계 있죠. 그럴 때는 추상적 위험 상황에서도 경찰 개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4번 틀렸습니다. 32번 경찰의 기본적인 21년도 경찰 간부 문제인데 되게 기네. 공공의 질서, 그지? 불가결적인 전제 요건으로 그 불문 규모의 총체, 오늘날 사용 분야가 자꾸 줄어들고 있죠. 그지? 기억은 틀렸네요. 이게 아까 제가 경범죄 처벌법 그 이해도 막 들었죠. 그지?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도덕에 대한 윤리제 그런 걸로 질수질 많이 했는데 요새는 뭐 워낙 경쟁이 심하고 각박해진 시대이다 보니까 요새는 우리가 이제 법으로 규율할 능력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복지국가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구조에 따라서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각 개인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경찰 개입 정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가장 처음에 판례가 뭡니까? 띠또 판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춘조 판례. 이제 그거와 관련이 있다, 그지? 이는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적 이동과 관련이 깊다. 맞습니다. 이거는요. 요거는 권리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지금은 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보통 권리 있잖아, 권리.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뷰러라는 학자가 있어요, 뷰러. 요번에 하는 얘기가 첫 번째가 기속행위가 됩니다. 기속행위. 두 번째가 사익보상. 사익, 개인적이겠죠. 그러니까 강행법규에 의한 기속행위. 그 다음에 사익보상. 그러니까 강행법규에서 행정청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기속행위가 되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사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에게 권리가 생긴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법에 의해서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경찰 개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지? 그래서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면 재량이 사라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속행위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요. 이해는 맞고 뒤에 가서 또 봅시다. 그 다음 디귿. 인간의 존엄, 자유, 명예, 생명과 같은 개인적인 부백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인 가치 있죠. 그 다음 무형의 권리도 보호가 돼야 된다. 그지? 그러나 개인적인 권리와 법익이 보호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의 도움은 잠정적 보호에 끝이 된다. 이것도 앞에서 봤는데 법관계는 경찰에 개입하는 게 당연한데 사법관계는 원칙적으로 자기를 맡게 되는 거거든. 근데 사법관계라고 해서 절대 우리가 개입을 못하는 건 아니죠. 그지?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뭔가 외국어로 만약에 도망가려고 해. 안전부 짐을 다 싸가지고 이민 가려고 합니다. 그지? 그랬을 때 옆에 있는 경찰에게 사정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시 못 나가게 해줄 수는 있지. 이게요.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경우 있지. 불가피한 경우는 그 사법관계라더라도 경찰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더라 하는 거. 근데 경찰이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잠정적인 보호에 그쳐야 되고 최종적인 규제는 법원을 통해서 한다. 이 앞에서 한번 봤던 거죠. 이런 얘기를. 이것도 맞고 리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불문교미 성문화되는 현상이다 하는 거. 그래서
공공의 질서라는 개념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축소가 되고 있다. 이 기억하고 리얼은 뭐 의미상 같은 건데, 그지? 리얼은 맞는 말입니다. 축소가 되고 있다. 그 다음 위험은 경찰 개입의 전제 요건이나 위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찰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위험이라는 것 자체가 법익에 항상 필수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가?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게 그 뒤에 예가 있는데 그 보행자의 통행이 거의 없는 밤 시간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등일 때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는 통행한 운전자는 경찰 책임자가 된다. 그지? 위반자가 되는 거죠. 이는 공공안정을 보호법이라는 도로교통법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지? 여기서 법 질서의 불가침성을 침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라는 것 자체가 보호받게 되는 법에게 필수적으로 구체적으로 꼭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네. 그런 게 없어도 경찰은 개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긴 한데 그다음 비읍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성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개입이다. 그치? 외관적 위험은 적법한 개입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단 그게 특별한 예상이라고 했잖아. 그 앞에 했었죠. 이것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적법하게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데 그게 너무 심해져 버리면 그죠? 너무 심한 거 있죠. 심하다고 하는 거를 행정법적 표현으로 특별한 예상이라거든. 이게 그럴 때는 손실보상 책임을 질 때도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또 하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가면 또 배우겠죠. 11조 2 손실보상이라는 말 나오거든. 그때 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3번 위험방지 1번 구체적 위험은 개별 사례에서 실제로 또는 최소한 경찰관이 사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까운 장래, 공공안정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더라. 맞죠, 이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가까운 장래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 조심할 게 여기서 이제 뭐 개연성 있잖아. 개연성이라든지 가능성 이런 표현은 좋아요. 근데 필연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위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장래 예측적 판단이거든. 근데 장래를 어떻게 알아, 사람은? 그지? 그래서 충분한 개연성 또는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고 필연성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이번 오상님에 근거한 경찰의 위험방 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고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오상위험 자체가 전부 위법한 개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때도 있다. 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의 업무에 합당한 사례 깊은 상황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해서 개입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적법한 개입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는 안 생기는데 앞에 문제에서 봤듯이 이게 특별한 일사행이 있을 때는 손실보상의 문제는 생길 수가 있어요. 외관적 위험에서 4번 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이 틀렸지? 위험 혐의라는 게 뭐예요? 응? 불확실한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위험이 확실하게 존재하면 내가 들어가서 막을 텐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 조사 차원의 개입은 정당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조사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위험 조사 차원의 개입은 정당하다. 그런 경우를 위험 혐의 상황이다. 라고 앞에서도 배웠죠. 여러분들. 사본이 틀리는 거죠. 34번. 이것도 위험 방지. 경찰 개입을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를 해야 되지만 범죄 방이나 위험 방지 행위 준비는 추상적 위험 상황에서 가능하다. 그렇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되지만 범죄 방 및 위험 방지 행위 준비는 추상적 위험 상황도 가능하다. 그치?
오상위험은 경찰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사려 깊게 판단하여 틀렸죠. 합리적으로 사려 깊게 판단했다는 것은 오상위험이 아니고 외관적 위험이죠. 위험 혐의는 경찰이 업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할 때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예측이 되지만 실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쵸?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오상 위험하고 외관적 위험 요두 개는 그러니까 어? 이건 불일치를 말하고 위험이면 불확실을 말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경찰공무원 인식하고 실제로는 다를 수가 있거든. 이게 그래서 인식의 불확실, 불일치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익의 어떤 객관적 감성, 그래? 그 보복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의미하고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사를 말한다. 그래서 단순한 상가심이라든지 불편하면 경찰 개입의 대상은 아니다. 그치? 우리가 기차를 탔는데 옆에 사람이 만약에 전화를 받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불편하고 또 불쾌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까지 경찰 개입의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자고 있는데 옆에서 전화 받고 그러면 짜증이 많이 나잖아. 그지? 그런 경우. 그런 거는 경찰 개입의 대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네. 다음 3절 경찰의 관할 35분입니다. 지역 관할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공간에 화재나 전염병이 발생해서 긴급을 요할 때는 사전에 동의 없어도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겠지. 이런 경우는 동의 없어도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긴급한 경우는 사전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지? 급한데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지? 2번 국회의장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회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안에는 누가 있지? 국회 경비가 따로 있죠. 3번 외교공간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제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 되지만 사절에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다. 틀렸지? 승용차나 보트, 비행기 같은 것도 움직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지? 4번 국회 안에 해령범이 있을 때는 이를 체포하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다만 의원은 즉 국회의원은 회장 안에 있을 때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가 없다. 그렇지? 머리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6번 지역관을 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회장궁을 밖에서 경호한다. 국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은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가 없다. 그치? 의장 국회 경우를 위해서 필요한 데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안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보고로 지시를 받아서 체포한다. 이게 틀렸지?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냥 체포한 후 그러니까 지시를 받으면 되는 거고 국회의원은 뭡니까?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고 그지? 그렇게 되겠지. 37번 경찰의 관할 인적 관할은 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의미한다. 이거 틀렸죠? 광의의 경찰권 이렇게 해야 돼. 광의 넓은 그거 뭐 했어요? 여기 협의의 경찰권이지. 그리고 수사권. 그 좁은 의미 경찰권과 수사권 합쳐서 이제 광의의 경찰권이라고 하거든. 협의 경찰권 이건 뭡니까? 그리고 실질적 의미 경찰이죠. 거기다가 수사권 합쳐서 넓은 의미의 경찰권. 이렇게 1번이 틀린 것이 인적 관할은 넓은 의미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말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이번 우리나라는 대륙법계가 아니고 영미법계죠. 영미법계. 일원주의 기억나죠? 영미법에 영향을 받아서 범죄 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무관할로 인정되고 있다. 라고 해야 맞다. 그죠? 재판장은 법정에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에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안팎 개상 이거는 법정 내외죠. 아까 국회에서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법정 안팎에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회 안에 이런 분이 있을 때는 경찰 공무원은 반드시 사전에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체포를 해야 된다.
틀렸죠? 4번 같은 경우는 일반인하고 이제 국회의원하고 구별해가지고 일반인일 때는 먼저 체포한 후 지시를 받는 거고 국회의원은 뭐야?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고 그건 틀렸다 그지? 그래서 올바른 거는 3번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국회의장은 국회 교울에서 필요한 때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정부에 대하여 그지? 국가경찰국문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안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경위 또는 여기서 경위라는 게 국회 경위. 응? 국가경찰국무원은 이를 접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다만 국회의원은 회장 안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가 없다. 재판장은 법정에 있을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정 전, 후에 상관없이 관할 서장에게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법정 내외에서 질서 유지 관해서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여기 아까 국회하고는 좀 다르다, 그지? 그지? 국회에서는 회장 건물 밖에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4번 요거 틀렸죠? 아까 똑같은 문제인데 승용차, 보트, 비행기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39번 경찰의 관할 사무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되는 사무 내용의 범위를 말하고 우리나라는 범죄 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무관할로 인정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주의, 명리법계 그 다음에 경찰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한 행위를 추적할 때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가 있다. 소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그지? 뒤에 가서 소파 할 때 한번 봅시다. 여기 공간은 국제법상 지해 복권 지역이나 화재나 감염병 발생 같은 긴급한 경우는 동의 없이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치? 국회 경위와 경찰 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 부분이 있을 때는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은 후 체포합니다. 일단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일단 체포하고 나서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는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4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40번 경찰의 관할 국회법상 경위나 경찰 공무원은 국회 안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는 거고 다만 회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 법률법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 유지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고 사무관하든 경찰권에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틀렸지? 그 지역권을이라고 하든가, 응? 여기 보시면 뭐 토지권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지? 사무관할은 딱이 아니고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되는 사무 내용의 범위. 근데 사무관할은 다른 말로 하면 있잖아요. 그리고 직무의 범위지. 이렇게 경찰법 3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그건 지역관할, 토지관할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경력 내 모든 범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4번 여기에 틀린 겁니다. 해설해 보면은 이제 정부조직법 34조의 5항, 6항 이런 거 있죠. 그 안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 요청을 둔다. 경찰청의 조직이나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여기 따로 법률이 뭐예요? 이게 이제 예? 경찰법이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걸 말하는 거다. 그지?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경찰법 3조라든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여기에 경찰의 직무가 쭉 잘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사물관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봅시다. 4절부터는 또 기본 이념과 윤리 그런 내용이니까. 네. 오늘도 파이팅!